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과거로 흐릅니다. 아인슈타인도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블록 우주를 말했고, 양자 물리학은 미래의 선택이 과거를 바꾸는 역인과성을 증명해냈습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노력하니까 원하는 것으로 다가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드나요? 그러면 다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아니라면 지금 노력할수록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역설적 악순환의 고리에 있으신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끌어당김에서 말하는 행동의 중요성, 그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행동이 잘 떠오르던가요? 성공학의 대가 정신의학, 심리학에서 주목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은 들어본 이미 이뤄진 미래에서 거꾸로 걸어오는 방식,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흐른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뇌의 목표를 꿈이 아닌 기억으로 인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다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목표를 이루어주는지, 그리고 원하는 성공의 자리로 데려다 주는지 그 전율 돋는 메커니즘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네빌 고다드의 사건의 다리 Bridge of Incidence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다리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목표를 받아들였을 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다리는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끝, 최종 상태,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끝을 선택하면 다리는 저절로 놓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리 중간에서 의심하고 경로를 바꾸려다 다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과학적 기반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산 설계, reverse engineering, 그리고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backward training manipulation 테크닉이 흔히 말하는 역행 체이닝 과정입니다. 네빌 고다드 사건의 다리에 관해서 이야기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어떤 상태를 선택하고 그 느낌 속에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그 목표와 현재를 잇는 보이지 않는 사건들의 사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안개 낀 절벽 사이에 다리가 놓이는 것과 같고, 여러분은 다리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발 밑에 한 칸만 보이는 겁니다. 때로는 그 다리가 여러분을 예상치 못한 길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네빌 고다드에서 나온 유명한 문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다리는 때로 실패나 지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가져다 놓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다고 시각화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실패죠. 이게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해고가 여러분을 더 좋은 조건의 회사 면접장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건의 다리입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이 다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놓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역산 설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다리를 설계해 볼 시간입니다. 이것을 10단계 역산법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일반적인 목표 설정과 다른 점은 논리가 아니라 직관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대 이 과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설정해 볼 건데 절대 이 과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과정의 심상화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끝에서 살아라, 결과에 살아라, 그런 말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가 원하는 차 우루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루스의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가죽 핸들의 질감, 그리고 묵직한 엔진음, 창밖으로 스치는 한강의 야경,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현실입니다. 그럼 9단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량 인수증에 최종 서명을 하고 딜러에게 스마트키를 건네받는 순간이고, 묵직한 키 뭉치가 내 손에 놓일 때 그 짜릿한 무게감을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8단계에는 단순히 사고 싶다가 아니라 이 차를 살 충분한 자산 혹은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온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대감, 진짜 살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단계는 투자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실에서 아이처럼 방방 뛰어다니는 거고,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을 받은 순간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6단계, 성공을 위한 종목을 선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밤새도록 책을 읽고 분석하는 나의 모습이고, 종목을 선정하는 이 과정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될 것 같은 거죠. 다음 5단계는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강의를 찾아 듣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4단계쯤 내려오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아주 현실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더 이상 적을 게 없다라고 멈추게 되는데, 바로 여기가 여러분의 우리의 직관 그리고 우리의 기적을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4단계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투자금은 얼마인가? 당장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이 있나? 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3단계. 상황을 보니 여유 현금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더 큰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부업이나 알바라도 시작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2단계는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퇴근 후 아니면 잠시 시간이 날 때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버려지는 시간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고, 1단계는 결국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은 나의 하루 시간표 아니면 나의 일주일 시간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우르스라는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했는데 거꾸로 10단계를 내려와 보면 갑자기 일주일 일기를 쓰게 되는 거죠.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단계만 생각하면서 한숨 쉴 때 역산 설계를 마친 거꾸로 생각하기, 마치 우리는 1단계 나의 일상 돌아보기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실하고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단단한 집을 쌓아나갈 수 있는 벽돌 하나를 쥐게 된 겁니다. 이 1단계 행동이 바로 네빌 고다드가 말한 사건의 다리의 첫 번째 벽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간표를 정리하는 사소한 행동을 할 때 우주는 여러분을 2, 3단계로 거쳐서 결국 10단계인 운전석으로 가져다줄 사건들을 배치하기 시작할 겁니다. 또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단계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 떨어진다고 하죠. 정말 눈빛이 느껴지고 내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게 단계입니다. 내 목표를 이룬 최종 단계. 그럼 9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진심을 담은 고백을 주고받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설렘과 따뜻한 포옹, 그리고 안았을 때 그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8단계는 두세 번째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하고, 아 진짜 내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서로에게 드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7단계는 지인의 소개 혹은 내가 참여한 커뮤니티에서 그녀를 처음 만난 순간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소개팅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첫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고 애프터에 성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6단계. 그녀를 만나기 전 나는 이미 외모와 내면이 잘 가꾸어진, 아니면 최소한 적어도 내 마음에 드는 상태여야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보고 자신감 있게 나를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옷장에 걸려져 있는 거죠. 다음은 5단계.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취미 모임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6단계. 그녀를 만나기 전 나는 이미 외모와 내면이 잘 가꾸어진 상태입니다. 최소한 내 마음에 들어야겠죠.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자신감 있게 나를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옷장에 내가 마음에 들 수 있는 옷을 걸어놔야 되는 거죠. 5단계.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취미 모임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기분 좋게 나가고, 그 다음에 설렘을 느껴주는 그런 기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4단계, 5단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직관적 반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4단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앞서 내 안의 외로움이나 결핍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상태일지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3단계, 이상형 여자친구가 내 인생에 들어올 자리가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 여친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연애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로 가득 찬 내 일상을 비워내 보는 거죠. 특히 제가 남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습관을 없애보는 겁니다. 다리가 떠는 거일 수도 있고요, 밥을 먹을 때 소리 내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 끊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사랑해주길 바랐던 마음을 좀 내려놔 보는 거죠. 내 자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내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3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나쁜 습관을 없애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는 요리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로 내려오면 내 집을 돌아보고 오랫동안 미뤄온 방청소라던가 내 자신 삶의 그런 구조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10단계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당장 내 눈앞에 이상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 타입이 있는데 일단 내 주변은 없잖아요. 그러면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여자가 과연 나를 좋아할지도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 5단계만 되어도 굉장히 막막하게 느낍니다. 근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 현재 나의 지식 범위에서 일단 적어보는 겁니다. 컴퓨터로 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논리 구조에서 직관적으로 거부감이 최대한 없으면 좋겠지만 거부감이 느껴지더라도 일단 적어보는 거죠.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놀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고 10단계부터 1단계까지 내려오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논리적이지 않은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심지어 막히기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다 보면 1단계가 엄마에게 전화하기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 건데 중요한 건 이 다리는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10단계를 적는데 그 단계대로 절대 안 됩니다. 끝을 생각하면 다리가 저절로 놓이는 과정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고 과정을 우주에 내맡기라는 게 이게 바로
끌어당김 트랜서핑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진인사 대천명이 바로 이겁니다. 진인사 대천명 들어보셨죠? 일단 열심히 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죠. 근데 이 역상 기법을 통해서 의심을 내려놓으라는 게 하늘에 맡기라는 것과 내려놓으면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트랜서핑에서 중요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직장을 바꾸고 싶다고 했더니 오히려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역설적 상황이 나타나는 게 바로 다 결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이 바로 가장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거창한 계획은 굉장히 번아웃을 부르는데, 이렇게 10단계로 좀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목표를 작게 쪼개보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1단계가 정말 작아집니다. 엄마한테 전화하기, 아침에 눈 뜨자 이불 기기, 아니면 일어나서 물 마시기, 이런 등등. 이 작은 성취감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나는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쌓아내고 하루를 구조화 한번 해보는 거죠. 1단계부터 집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1단계에 해야 될 일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야 할 시간을 확보해야겠죠.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직장 상사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친구 혹은 지인과의 술자리, 심지어 경조사도 안 됩니다. 나만의 온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복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 1단계, 작은 일을 정하고 시간을 확보하고 반복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좀 마음 아프시죠?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제보다 나은 여러분은 됩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네빌 고다드 사건의 달인, 그리고 역산 기술, 거꾸로 생각하는 거 10단계.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에 보고 시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1단계는 무엇이 나오시죠? 그것이 방 청소하기여도 좋고, 미안했던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기, 아니면 지금 연초니까 잊었던 선배, 그리고 내가 못해준 선배들한테 안부 카톡 보내기, 아니면 엄마에게 전화하기 등등, 그 사소하고 엉뚱해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에 입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놀리지 않습니다. 댓글로 우리 다 익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1단계를 한번 공유해보죠. 저는 여러분이 자신만의 사건의 다리를 멋지게 완공할 때까지 이곳에서 계속해서 최고의 통찰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1단계를 댓글로 공유하고 우리의 1단계를 한번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행동을 바탕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끌어당김의 전부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